2025년 1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 6만 관객 앞에서 78세의 한 남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는 드론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고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8년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무대 위에서 보낸 사람. 남진과의 라이벌 전쟁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고 악성 루머에 바지를 내려야 했던 치욕도 견뎌냈습니다. 11년을 세상에서 사라졌다가 70대에 다시 돌아와 그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사람.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 나훈아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마지막 무대에서 울었을까? 이것은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항이 보이는 동네가 있었어요. 동구 초량동.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 바로 뒤편,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진 그 동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1947년 2월 11일. 본명 최홍기. 이남 이녀 중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년월일에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공식 프로필에는 1947년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부산 대동중학교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허구연. 현 KBO 회장이죠. 허구연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때 나훈아가 야구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포수였다. 같은 학년으로 나는 경남중, 나훈아는 대동중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허구연은 1951년생이에요. 서라벌예술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반 친구였던 화가 이목일. 역시 1951년생이에요. 이목일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1학년 때 우이동 골짜기로 봄 소풍을 갔었어요. 그때 홍기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는데 함께 소풍 왔던 이웃 동덕 여고생들까지 환호성을 질러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같은 학년 동기들이 전부 1951년생인데 나훈아만 1947년생이라 4살이나 많은데 같은 학년이라 이건 좀 이상하죠. 실제로 나훈아 본인도 데뷔 초기 음반에는 자신의 출생 연도를 1951년으로 기재했었어요. 그럼 왜 1947년으로 바꿨을까요? 당시 트로트계의 양대 산맥, 남진이 1945년생이었어요.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면 나이가 비슷해야 했죠. 1951년생이면 남진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1947년으로 올렸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어쨌든 나이는 나훈아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확실한 건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선원이었어요. 먼 바다를 떠돌다 돌아오는 집에 자주 없는 아버지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외국에서 물건 하나를 가져왔어요. 축음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턴테이블 같은 건데 1950년대에 부산 골목집에 축음기가 있다. 동네에서 꽤 신기한 일이었을 거예요. 소년 최홍기는 그 축음기에 빠졌어요. 바늘을 올려놓으면 흘러나오는 노래. 그게 좋았던 거예요. 나훈아는 나중에 테스형이라는 노래에서 우라부지 산소라는 가사를 썼는데 그게 아버지에 대한 그의 내면을 잠깐 보여준 거라고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축음기가
소년의 운명을 바꿔놓은 건 확실하죠. 초량동 뒷산에 올라가면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소년 최홍기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기타를 쳤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백고동 소리를 배경 삼아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초량초등학교 시절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노래 콩쿠르에 나갔어요. 결과요? 1등이었어요. 그것도 2년 연속. 부산시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1등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이미 노래 실력이 남달랐던 거죠. 중학교는 부산 대동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훈아가 야구선수였대요. 네, 가수 나훈아가 야구선수였어요. 포지션은 포수. 뒤에서 공 받는 자리요. 뛰어난 유격수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같은 시기 경남 중에서 야구를 하던 허구연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훈아는 야구를 오래 하지는 않고 중도에 그만뒀다. 야구를 그만둔 이유요? 노래가 더 좋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만약 나훈아가 야구를 계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야구 선수 나훈아? 상상이 안 되죠. 다행히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나훈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최홍기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형을 따라 상경했어요. 서울 장위동에서 형이랑 함께 하숙을 하면서 서라벌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부산 초량동 골목에서 서울 한복판으로. 소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서라벌 예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당시 예술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학교에서 최홍기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80년대 중반 서라벌 고등학교를 다니던 후배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과거 나훈아 학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뒤쪽에 앉아 조용했고 나중에 스타가 되어 학교에 찾아왔다. 뒤에 앉아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앞에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던 거죠. 교실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래 앞에서는 달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봄, 우이동 골짜기로 소풍을 갔어요. 장기자랑 시간이 됐죠. 최홍기가 나섰어요. 부른 노래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부산에서 올라온 소년이 부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만 박수 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소풍 온 동덕여자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환호성을 질렀어요. 골짜기 전체가 함성으로 뒤덮였대요. 같은 반이었던 이모길은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어요. 결국 이후 가수로 데뷔한 이 자랑스러운 홍기를 위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엽서를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교실에서는 뒤에 앉아 조용하던 소년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훈아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악기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그 중에서도 피아노 실력이 가장 수준급이라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악기도 작곡도 모든 게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1200곡이 넘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초량동 뒷산에서 기타 치던 소년. 축음기 앞에서 노래 따라 부르던 소년.
콩쿠르에서 2년 연속 1등 하던 소년. 우이동 골짜기를 함성으로 뒤덮은 소년. 그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오아시스 레코드라는 음반사와 계약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하지만 계약만 했다고 바로 음반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두어 해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최홍기는 예명을 지어야 했어요. 가수가 되려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본명인 최홍기로는 좀 밋밋했거든요. 나훈아가 나중에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본명인 최홍기가 그냥 보통 사람 이름 같아서 최훈이라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최 씨가 영예수라는 사람의 성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쉬운 성을 찾은 게 나 씨예요. 그 다음에 훈자를 붙이니까 아자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훈이라면 부를 때 훈아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훈아가 된 겁니다. 최홍기, 최훈, 나훈, 나훈아.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에요. 한자로 쓰면 나훈아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자로 써놓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가 훈장을 받는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훈장을 받는다. 그 이름처럼 이 소녀는 정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큰 훈장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예요. 부산 초량동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 최홍기는 이제 나훈아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앞에 서려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 석자뿐인 무명의 가수로 나훈아라는 이름은 생겼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오아시스 레코드와 계약은 했는데 음반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음반사에는 이미 데뷔를 기다리는 가수 지망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사이 나훈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오아시스 레코드 사무실에 마루를 닦았어요. 작곡가들에게 새순물을 떠다 바쳤어요. 가수 지망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배고프고 서럽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훈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곡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데뷔 기회를 엿봤어요. 오아시스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 심영석, 맘모스 레코드 작곡가 오영원, 여러 사람의 문을 두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곡가 심영섭이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훈아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이야기예요. 심 선생님이 손 사장에게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죽인다. 물건이 될 것 같다. 이랬다는 거요.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한번 와서 보실랍니까? 이래 됐나 봅니다. 말하자면 선을 본 거예요. 나훈아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노래 한번 해볼래 그래요. 좋지. 뭐 뺄 것도 없어서 노래를 몇 곡 불렀어요. 그러면서 뒤를 보니까 나이 먹은 분들이 두세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두세 분 중 하나가 바로 손진석 사장이었어요. 나훈아는 당시 유행하던 팝송나 노비아까지 불렀대요. 부산에서 올라온 투박한 경상도 청년이 팝송까지 소화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란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녹음실에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녹음 예정이던 가수가 안 나타났어요. 녹음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가수는 안 오고 돈은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녹음을 못하면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녹음실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말했어요. 야, 너 한번 해봐라. 나훈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투박한 경상도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박한 이미지에서 예상 못한 묵직한 저음과 간드러진 고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타이틀곡 녹음이 결정됐어요. 나훈아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기계에 두 채널밖에 없어서 노래 한 곡에 한 군데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연습 한 번 하고 녹음하면서 한 번도 안 틀리고 6분씩 네 곡을 딱 30분 만에 끝내고 나와버렸어요. 30분에 네 곡. 한 번도 안 틀리고. 당시 녹음 기술은 지금과 달랐어요. 디지털 편집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한 곡을 녹음하는데 한 군데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네 곡을 30분 만에 끝냈다? 대단한 실력이었던 거예요. 녹음이 끝나고 나서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잘했다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줘서 그걸 실컷 먹었어요. 인생을 바꾼 녹음의 대가가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배고픈 청년한테는 어쩌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을 거예요. 1968년 8월 16일, 나훈아의 첫 공식 음반이 세상에 나왔어요. 타이틀곡은 내 사랑. 작곡가 심영섭의 작품이었죠. 그런데 사실 나훈아의 데뷔 시기에는 논란이 좀 있어요. 공식 프로필에는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나훈아 본인도 2020년 KBS 콘서트 준비 때 데뷔 54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1966년이 맞죠? 하지만 1966년에 발표됐다는 천리길 음반의 실물은 확인된 적이 없어요. 실물 음반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녹음은 1968년 8월 16일 발매된 내 사랑이에요. 천리길이 실제 음반으로 처음 확인되는 건 1969년 5월 29일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나온 컴필레이션 앨범이에요. 여러 가수의 노래가 같이 들어가는 편집 앨범에 나훈아의 천리길 한 곡을 끼워 넣은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 나훈아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천리길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터졌어요. 돌뿌리 가시밭길 산을 넘어 천리길. 전국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1위까지 올라갔어요. 무명의 경상도 청년이 단 한 곡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천리길의 첫 소절이 배호의 황금의 눈과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표절 시비가 붙었어요. 결국 금지곡으로 묶였어요. 전국 1위를 찍은 노래가 방송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첫 히트곡이 금지곡이 되다니. 보통 사람이었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었어요. 회심의 2탄. 김영광 작곡의 어떤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 한 곡이 나훈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1969년 이 노래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나훈아를 알게 됐어요. 천리길이 이름을 알렸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이름을 새긴 거예요. 나훈아만의 창법이 이 노래에서 제대로 폭발했어요. 묵직한 저음에서 시작해서 간드러지게 꺾어 올리는 그 특유의 고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였어요. 나훈아의 이 창법은 가요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나중에 수많은 모창 가수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나훈아의 노래는 다른 가수가 부르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유명해요. 자기만의 색을 입혀서 부르려고 하면 자칫 어설픈 모창으로 끝나거든요. 나훈아의 소리는 나훈아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후 히트곡이 쏟아져 나왔어요. 같은 해에 님 그리워, 천리길에 이어 또 다른 히트곡들이 줄줄이 나왔죠. 발매하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어요. 1960년대 말 대한민국 가요계에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가요계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목포 출신, 잘생긴 외모에 호방한 목소리, 남진. 남진은 나훈아보다 먼저 스타가 된 사람이었어요. 방송사 시상식에서 가수왕상을 수상하고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온 투박한 청년이 남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남진의 잘생긴 외모 vs 나훈아의 투박한 이미지. 남진의 호방한 목소리 vs 나훈아의 간드러진 꺾기. 목포항 vs 부산항. 대한민국 가요계를 양분하는 역사적인 라이벌 구도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진과 나훈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1970년대 대한민국 가요사 그 자체였어요. 부산 초량동 뒷산에서 기타 치던 소년이, 녹음실에서 짜장면 얻어먹던 청년이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의 한 축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초량동에서 서울까지 정말로 천리길이었죠. 그런데 진짜 천리길은 지금부터였어요.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남진.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남진과 나훈아는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둘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에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양분했어요. 남진은 1946년 전남 목포 출생이에요. 아버지는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야당 정치인이었죠. 집안이 넉넉했어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나왔고 1965년에 가수로 데뷔했어요. 나훈아보다 1년 먼저예요. 남진은 데뷔 초부터 잘 나갔어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여성 팬들이 열광했죠. 님과 함께 가슴 아프게 같은 히트곡을 연달아 내면서 1960년대 후반 가요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1969년 남진에게 군 입대 통보가 왔어요. 해병대였어요. 그것도 월남전 파병이었죠.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남진은 베트남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나훈아가 채웠어요. 남진이 군대에 있는 동안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울긴 왜 울어, 고향역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어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대한민국 가요계는 나훈아의 천하였어요. 1972년 남진이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님과 함께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가 시작된 거예요. 남진 vs 나훈아. 이건 단순한 가수 대결이 아니었어요. 지역 대결이었어요. 남진은 전라도 목포 출신,
나훈아는 경상도, 부산 출신. 영호남 대결 구도가 그대로 가요계에 투영된 거예요.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선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 구도는 영호남 지역 감정의 기폭제가 됐다. 전라도 쪽 공연장에서는 남진의 인기가 압도적이었고 경상도 쪽에서는 나훈아가 절대적이었어요. 서울은 두 팬덤이 뒤섞여서 더 치열했죠. 당시 신문에서는 남진 마이너스 나훈아 팬 전쟁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실렸어요. 팬들의 충성심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남진 팬이 나훈아를 욕하고 나훈아 팬이 남진을 욕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남진 팬들은 나훈아 노래를 돼지 먹다는 소리라고 했고 나훈아 팬들은 남진을 소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공연장에서 팬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죠. 1970년대 레코드 가게에 가면 남진 앨범과 나훈아 앨범이 나란히 진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진 팬이 가게에 오면 나훈아 앨범을 뒤집어 놓고 나훈아 팬이 오면 남진 앨범을 뒤집어 놓았대요. 그 정도로 팬들의 경쟁심이 치열했어요. 방송국에서도 둘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걸 꺼렸어요. 팬들이 충돌할까 봐서요. 남진이 나오는 프로그램에는 나훈아가 안 나오고 나훈아가 나오는 프로그램에는 남진이 안 나왔어요. 남진이 공연하는 극장 앞에서 나훈아 팬들이 나훈아가 최고다 라고 외치고 나훈아 공연장 앞에서는 남진 팬들이 남진이 진짜다 라고 외쳤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팬덤 전쟁이에요. 그게 1970년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남진과 나훈아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남진은 친근했어요.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방송에서 예능감도 보여주고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타입이었죠. 남진은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에 감미로운 창법이 특징이었어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죠. 반면 나훈아는 철저한 신비주의였어요. 방송 출연을 최소화하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스타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는 게 나훈아의 철학이었어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가수? 그게 나훈아가 추구한 모습이었어요. 나훈아는 힘 있는 성량의 독특한 비브라토가 특징이었어요. 투박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한마디로 남진이 도시의 감성이라면 나훈아는 흙의 감성이었어요. 무대 매너도 정반대였어요. 남진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웃음을 보여주고 때로는 객석으로 내려가서 팬들과 교감했어요. 반면 나훈아는 무대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 하나 들고 서서 오직 노래로만 승부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노래 하나로 1만 관객을 울릴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19만 6070년대에는 인기 가수들이 영화에 나오는 게 흔했거든요. 남진은 도시적인 로맨스 영화에, 나훈아는 액션이나 남성적인 영화에 주로 출연했어요. 영화에서도 둘의 캐릭터는 정반대였죠. 그런데 1972년 7월 4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 중이던 나훈아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거예요. 괴한이 사이다 병을 깨서 나훈아의 얼굴을 그었어요. 나훈아는 얼굴에 72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어요. 72바늘이에요. 가수에게 얼굴은 생명인데 그 얼굴을 72바늘이나 꿰맨 거예요. 이 사건 직후 세간에는
남진 사주설이 퍼졌어요. 남진이 나훈아를 해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진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수사 결과에서도 남진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죠. 나훈아는 72바늘의 상처를 안고도 무대에 복귀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나훈아의 인기를 더 끌어올렸어요. 팬들은 나훈아에게 더 큰 동정심과 충성심을 보냈거든요. 상처투성이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한 곡 한 곡을 혼신을 다해 부르는 나훈아.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 된 거예요. 1973년 나훈아가 공군에 입대했어요. 이번에는 나훈아가 군대에 가고 남진이 가요계를 지키는 구도가 된 거예요. 나훈아는 1976년에 전역했어요. 군 복무 중에도 나훈아의 기존 앨범은 계속 팔렸고 라디오에서는 나훈아 노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1976년 전역 후 복귀하자마자 나훈아는 바로 전성기를 이어갔어요. 군대 3년이 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팬들의 갈증을 키운 충전 기간이 된 거예요. 나훈아가 전역한 1976년 이후 남진과 나훈아가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무대 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눴다고 해요. 팬들 앞에서는 라이벌이었지만 같은 시대를 함께 걸어온 동료로서의 유대감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진에게는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었던 남진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어요.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활동이 위축됐죠. 결국 남진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1982년에 빈잔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지는 못했어요. 가요계는 이미 나훈아의 동무대였어요. 19만 6070년대의 그 뜨거운 라이벌 구도는 더 이상 재현되지 않았어요. 목포항의 남진과 부산항의 나훈아가 대한민국을 양분하던 시대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어요. 남진이 떠난 1980년대, 나훈아는 완전한 독주 체제에 들어갔어요. 울긴 왜 울어, 잡초, 무시로, 영영, 사내. 해마다 히트곡을 쏟아내면서 가요계를 평정했죠. 특히 잡초는 나훈아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담은 노래예요. 밟아도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피습을 당하고도 이혼을 당하고도 언제나 다시 일어선 나훈아. 그 삶 자체가 잡초였어요. 나훈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다는 거예요. 나훈아가 직접 쓴 곡만 1200곡이 넘어요. 취입곡은 2000곡, 앨범은 200여 장.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면 나훈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 음악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싱어송라이터였다는 거예요. 피아노 실력도 수준급이었어요. 콘서트에서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죠. 트로트만 부른 게 아니에요. 블루스, 민요, 발라드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나훈아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어요. 나훈아의 가사에는 독특한 리듬감이 있었어요. 칠음절 단위로 끊어지는 가사 구조예요. 영영, 사내, 공, 테스형 같은 대표곡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칠음절 리듬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나훈아 노래가 귀에 착착 감기는 비결이에요. 나훈아는 노래를 쓸 때 항상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가사를 맞추는 방식을 썼어요.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멜로디를 직접 작곡했으니까요. 1980년대 나훈아의 콘서트는 매번 사건이었어요. 전국 어디서 공연을 해도 매진. 지방 소도시에서도 공연을 열었는데 그 작은 공연장마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표를 못 구한 팬들은 공연장 밖에서 스피커 소리만 들으며 서 있었대요. 그 시절에는 인터넷 예매가 없었으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사야 했어요. 나훈아 콘서트 표 구하려고 밤새 줄 서는 건 흔한 풍경이었죠. 나훈아 콘서트 표를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로 효자와 불효자가 갈린다는 유행어까지 생겼어요. 콘서트 연출도 전부 나훈아가 직접 했어요. 무대 구성, 조명, 영상, 의상, 세트리스트까지 모든 걸 본인이 기획하고 결정했어요. 완벽주의자였던 거예요. 리허설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전부 다시 했거든요. 조명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다시, 음향 밸런스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다시. 스태프들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훈아 콘서트의 완성도는 언제나 최고였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무대는 자기가 만든다. 그게 나훈아 스타일이었어요. 나훈아가 1984년에 소속사 기획이사를 폭행해서 입건된 적도 있었어요. 나훈아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나훈아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가왕이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완벽주의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요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고 K-팝이 태동하기 시작했죠. 트로트는 서서히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훈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트로트 가수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출 때도 나훈아는 여전히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있었어요. 나훈아의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이별, 고향, 어머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나훈아만의 깊이로 풀어냈어요. 유행을 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노래한 거니까요. 남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디어가 만든 라이벌 구도였다. 그리고 나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훈아는 천재다. 노래를 직접 쓰고 직접 편곡하고 무대도 직접 만든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이벌이 인정한 천재성. 실제로 두 사람은 무대 뒤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2005년 나훈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홍시라는 노래가 데이트를 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 노래는 발표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트로트가 됐고 나훈아를 모르던 젊은 세대까지 홍시만큼은 알게 됐어요. 2006년에는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어요. 40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콘서트를 매진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훈아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2007년 나훈아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공연을 기획했어요.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어요.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나훈아는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상상도 못한 끔찍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훈아는 가수로서는 큰 굴곡 없이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하지만 무대 밖의 삶은 달랐어요.
파란만장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죠. 3번의 결혼, 3번의 이별. 첫 번째 결혼은 1973년이었어요. 공군 입대 직전에 배우 고은아의 사촌 동생인 이숙희라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역을 1년 앞둔 1975년에 이혼했어요. 겨우 2년 만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1976년 7월 9일, 나훈아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당대 최고의 여배우 김지미와의 약혼을 발표한 거예요. 온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김지미는 당시 영화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대스타였어요. 나훈아보다 7살 연상이었고 이미 3번째 결혼이었죠. 최무룡과의 결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 김지미요. 트로트의 황제와 영화계의 여왕. 이 조합에 세상이 들썩였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나오자 온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김지미 출연 영화 거부 운동까지 일어났을 정도예요. 나훈아가 이 결혼 소식을 처음 알린 곳이 재밌어요. 목욕탕이었어요. 기자 출신 방송인 이상벽과 목욕탕에서 만나 이야기하다가 결혼 사실을 말했고 이상벽이 이걸 특종으로 보도한 거예요. 원래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같이 다니는 사이였을 뿐인데 언론에서 교제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자 김지미가 오기가 생겨서 정말로 교제하게 됐다고 해요. 두 사람은 김지미의 고향인 대전 신탄진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어요. 김지미는 나훈아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예절, 서예, 교양. 나훈아가 지금도 서예에 능한 이유가 이때 김지미에게 배운 덕분이에요. 나훈아는 훗날 김지미를 이렇게 평했어요. 그 여인은 내 인생에 참 필요했던 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까지 평탄대로를 걸어오던 내가 덜커덩 그 일이 있고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힘들게 됐죠.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어른이 된 겁니다. 그 여인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김지미는 나훈아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 했어요. 원래 둘은 평범하게 식당을 경영하면서 살고 싶어 했대요. 실제로 김지미는 대전에서 초정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가수의 꿈을 놓지 못했어요. 1981년 나훈아가 대동강 편지를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복귀했어요. 복귀하자마자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죠. 1982년에는 울긴 왜 울어를 발표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다시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복귀가 결혼의 종말을 가져왔어요. 가요계 복귀로 인해 김지미와 사이가 나빠졌고 1982년 1월 5일 두 사람은 결별했어요. 이때 나훈아가 한 행동이 놀라워요. 자신의 전 재산을 김지미에게 넘긴 거예요.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이게 나훈아가 남긴 말이었어요.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한편 김지미는 주위에 나훈아와의 동거가 후회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나훈아를 만난 것은 잘못인 것 같다라는 말도 했대요. 이 결혼으로 인해 딸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혼 후 나훈아는 서울 청량리 맘모스 카바레에서 한 달에 1억 원씩 받기로 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빈손에서 다시 출발한 거죠. 이때부터 나훈아는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울긴 왜 울어를 필두로 잡초, 무시로, 건배, 영영, 사랑, 평양 아줌마, 공,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발표하는 곡들이 줄줄이 히트를 기록했어요. 김지미와의 결별이 나훈아를 더 강한 가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83년 후배 가수 정수경과 세 번째 결혼을 했어요. 14살 연하. 1976년 여군 1등병으로 데뷔한 가수였죠. 사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1983년 10월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됐어요. 나훈아의 첫 법적 결혼이었어요. 아들과 딸, 일남 일녀를 뒀어요. 1984년에는 조용필 다음으로 일본에 진출하여 데이지쿠 레코드와 계약하는 성과도 올렸죠. 하지만 이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정수경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1993년 하와이로 떠나면서 나훈아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어요. 33년의 결혼 생활 중 9년은 서로 남남처럼 떨어져 지냈다고 해요. 2007년 아들의 결혼식에 나훈아가 불참한 이후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2011년 8월 정수경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나훈아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2013년 대법원에서 기각됐지만 2014년 정수경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0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산분할금 12억 1천만 원. 저작권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훈아가 1200곡 넘게 작사 작곡한 저작권은 온전히 나훈아의 것으로 남았죠.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이별. 가왕이라 불린 남자의 사생활은 그렇게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 나훈아의 가수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나훈아가 어느 날 호텔 라운지에 갔는데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노래하는 피아니스트 일을 하고 있던 21살의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서비스 차원에서 나훈아의 히트곡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불러줬어요. 나훈아는 그 음색에 반했어요. 그리고 직접 곡을 만들어 선물했어요. 그 곡이 바로 여자이니까.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심수봉이에요. 심수봉은 원래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대요. 단지 미국 유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나훈아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준 여자이니까로 1979년 데뷔해서 데이트를 쳤어요. 심수봉은 나중에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만들어놔서 이상했다. 나훈아가 심수봉의 입장에서 가사를 쓴 거니까요. 윤종신은 이에 대해 나훈아 선배님은 남의 곡을 안 부르시는 분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라 선배님의 감성이 낯설었던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나훈아가 아니었으면 심수봉이라는 보석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강진의 땡벌. 나훈아가 작사 작곡해서 다른 가수에게 선물한 히트곡들도 여럿이에요. 나훈아의 고집도 유명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개인 연회에 나훈아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가수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연회에 불려가면 노래 3곡 정도 부르고 돈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나는 대중예술가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 끊어라. 이 일화는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도 등장해요. 김용철 변호사는 이 일화 덕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나훈아라고 했대요. 나훈아는 고위급 인사들의 연회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 해요. 조용필과 더불어 공연료가 부르는 게 값으로 평가받는 가수였지만 돈보다 원칙을 지킨 거예요. 나훈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 신비주의. 대중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모든 걸 쏟아붓는 가수. 그게 나훈아가 추구한 가수의 모습이었어요. 나훈아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뽕짝이나 트로트라는 호칭 대신 아리랑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우리 전통가요란 우리 삶을 그때그때 맞춰 따라 내려가는 것이고 가사로 속을 살살 헤집고 뒤집고 돌리고 날리는 것이라면서요. 아리랑 가수, 아리랑 소리꾼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해온 나훈아.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 나훈아는 독보적이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방송에 잘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2005년에는 고장난 벽시계, 홍시 같은 곡들이 다시 한번 데이트를 쳤어요. 데뷔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저력. 가왕이라는 칭호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6년 데뷔 40주년 전국 순회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어요. 하지만 2007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나훈아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11년의 긴 침묵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훈아의 콘서트 연출 능력도 특별했어요. 보통 가수들은 콘서트를 기획사에 맡기잖아요. 하지만 나훈아는 달랐어요. 무대 구성, 조명, 영상, 의상, 세트리스트까지 전부 본인이 직접 연출했어요. 콘서트에서 한 팔만 들면 자기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라는 뜻이었고, 양팔을 위로 올리면 작사와 작곡을 다한 노래라는 뜻이었어요. 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양팔이 올라갈 때마다 열광했죠. 나훈아의 가사에도 특징이 있었어요. 영영, 사내, 공, 태수영 같은 곡들의 가사를 보면 한 소절이 칠음절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리듬감 때문에 가사를 외우기 쉽고 따라 부르기도 편한 거예요. 나훈아가 의도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작법이었죠. 음악 외적으로도 나훈아는 화제가 많았어요. 1984년에는 소속사 사장이던 박경춘 아시아 레코드 사장의 기획이사를 때려서 입건된 적도 있었어요. 나훈아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죠.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가 무대 밖에서도 그대로였던 거예요. 나훈아는 악기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어요. 부산 초량동 뒷산에서 친구들과 기타를 치던 소년 시절부터 악기에 재능이 있었는데 지인들에 따르면 피아노 실력이 가장 수준급이었대요.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 나훈아가 1200곡 넘는 자작곡을 쓸 수 있었던 바탕이 여기에 있었어요. 나훈아는 블루스와 민요를 트로트에 접목하는 음악적 시도도 평생에 걸쳐 해왔어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음악 평론가들은 나훈아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쓴 아티스트로 평가해요. 1990년대 초반 나훈아는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데뷔 이후 30년 가까이 정상을 지킨 가수.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가수. 가왕, 즉 노래의 황제라는 칭호가 자연스럽게 붙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나훈아의 건강에 대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공연 일정과 스트레스, 세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나훈아는 겉으로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안으로는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2005년 홍씨가 데이트를 치면서 나훈아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 노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전 세대를 관통하는 감동을 줬어요. 나훈아가 평생 노래해온 주제. 고향, 어머니, 이별. 그 정수가 홍시에 담긴 거예요. 2006년 데뷔 40주년 전국 순회 콘서트. 나훈아는 전국을 돌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무대를 선물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나훈아의 콘서트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콘서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훈아는 2시간 30분이 넘는 공연 동안 보통 20곡 이상을 불렀어요. 쉬는 시간 없이요. 중간중간 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던지고 때로는 시국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없이 했죠. 무대에서의 나훈아는 가수인 동시에 연출가이자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어요. 특히 나훈아의 무대 의상 변화가 유명했어요. 한 공연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려한 정장에서 캐주얼로, 다시 한복으로. 의상이 바뀔 때마다 무대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나훈아는 콘서트를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공연 예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훈아 콘서트에는 독특한 풍경이 있었어요. 관객석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표를 구해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나훈아 콘서트는 효도 콘서트라고도 불렸어요. 아이돌 콘서트에 10대, 20대가 몰려드는 것처럼 나훈아 콘서트에는 부모님 세대가 몰려왔어요. 어떤 팬은 나훈아의 콘서트에 수십 번을 갔대요. 매번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매번 감동이 달랐다고요. 그게 나훈아의 힘이었어요. 같은 노래라도 그날의 감정,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나훈아의 창법은 매번 즉흥적이었고, 그래서 매번 새로웠어요. 나훈아는 강진이라는 후배 가수에게 땡벌이라는 곡을 줬어요. 강진이 직접 나훈아를 찾아가서 이 곡을 제게 주시면 유명한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부탁했대요. 나훈아는 왜 신곡이 아니라 자기의 옛날 곡을 부르려 하느냐고 물었고, 강진은 신곡보다 땡벌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나훈아는 강진의 노래를 들어본 뒤 곡을 넘겨줬고, 강진은 이 곡으로 데이트를 쳤어요. 강진은 나훈아를 0번째 은인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나훈아는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가수였어요. 직접 곡을 써서 선물하기도 하고 자기 곡을 부르게 해주기도 하고 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에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어요. 세 번의 이혼, 가족과의 불화,
악성 루머, 건강 문제. 나훈아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나훈아는 무대 위에서는 호랑이 같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 그 고독이 정점에 달했어요.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취소된 뒤 온갖 루머가 퍼졌어요. 나훈아가 병에 걸렸다, 사고를 당했다, 해외로 도망갔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문보다 더 끔찍한 괴담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신체절단설. 나훈아가 일본에서 하반신을 훼손당했다는 악성 루머가 전국에 퍼졌어요. 이 루머의 시작은 한 스포츠 기자의 블로그 글이었어요. 중견 가수가 젊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때문에 야쿠자에게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부풀려져서 나훈아 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괴담이었지만 나훈아가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 루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여배우 김혜수, 김선아의 이름까지 엮였어요. 완전히 날조된 괴담이었어요. 나훈아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연예인 중에서도 유독 스트레스가 컸다. 지금은 웃지만 그때 당한 심정은 말도 못했다. 1972년 무대 위에서 깨진 사이다. 병에 얼굴을 베이고 남진 사주설에 휘말리고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고 이제는 신체절단이라는 끔찍한 괴담까지. 나훈아의 인생은 무대 위의 화려한 만큼 무대 밖의 고통도 컸어요. 가왕의 빛과 그림자. 그 그림자가 가장 짙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2008년 1월 2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 참다 못한 나훈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국에 퍼진 신체절단설. 일본 야쿠자에게 하반신을 훼손당했다는 끔찍한 루머.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여배우 김혜수와 김선아의 이름까지 엮인 괴담. 나훈아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리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직접 5분간 보여주면 믿겠느냐? 기자들이 당황했죠. 하지만 나훈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 기자회견은 전설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나훈아가 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자기 해명이 아니었어요. 나훈아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나는 엉망진창 됐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도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하지만 김혜수, 김선아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자기는 괜찮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여배우들의 명예만은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당시 연예인들은 기자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기자가 기사 한 줄만 작심하고 써도 힘없는 연예인은 연예계에서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나훈아는 전국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일갈한 거예요. 나훈아다운 기자회견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나훈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두문불출. 경기도 가평의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이어갔어요. 11년 동안 나훈아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TV에도 안 나오고 콘서트도 안 하고 새 노래도 안 냈어요. 이 기간 동안 나훈아에게는 힘든 일들이 겹쳤어요. 아내 정수경과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나훈아는 가수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부부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2011년 정수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죠. 이 소송은 2016년까지 5년이나 계속됐어요. 2013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데일리에서 나훈아가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한 거예요.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걱정이 커졌죠. 나훈아가 정말로 건강을 잃은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이미 나훈아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가요계에는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고 트로트도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사실 나훈아의 복귀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11년의 공백 동안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 건강 문제까지 겹쳤으니까요. 나훈아는 가평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여러 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2017년 7월 갑자기 뉴스가 떴어요. 나훈아 11년 만에 복귀. 신곡 남자의 인생이 담긴 앨범 드림 어게인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전국 콘서트 일정이 잡혔어요. 나훈아 드림 콘서트 서울, 대구, 부산 각각 3일씩 공연 홍보물에 나훈아가 직접 쓴 문구가 실렸어요.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다. 꿈을 팔려면 꿈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꿈을 잃어버렸다. 다시 꿈을 찾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11년 동안 꿈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꿈을 찾은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돌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2017년 복귀가 더 극적이었던 거예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울 공연은 단 7분 만에 매진. 대구와 부산은 10분 만에 매진.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나훈아 콘서트 표를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로 효자와 불효자가 갈린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촉에 티켓 판매를 기다리며 예매했고, 효도 전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11년 만에 무대에 선 나훈아는 건재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어요. 7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이후 나훈아는 매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었어요. 2018년 앙코르 공연도 초고속 매진. 2019년 3월 20일에 열린 서울 공연 온라인 예매는 단 3분 만에 매진됐어요. 3분이요. 공연 장소와 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대구 엑스코, 청주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 울산 동천 실내체육관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어요. 나훈아 콘서트는 대도시만의 특권이 아니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도 공연을 열었고 그때마다 매진 행진이 이어졌죠. 매번 표 구하기가 방탄소년단이나 빅뱅 수준이었어요. 나훈아와 소속사는 서울 시내버스에 매진 감사 광고까지 냈어요. 콘서트 매진 감사 광고를 시내버스에 내는 가수가 또 있을까요? 나훈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시기에 나훈아는 매년 새로운 앨범도 발표했어요. 2017년 복귀 이후 꾸준히 신곡을 내면서 현역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이어갔죠. 나훈아는 복귀하면서 팬들에게 매년 공연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2017년부터 2024년 은퇴까지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공연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복귀 후 나훈아의 음악적 도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2022년에는 EDM 스타일의 체인지를 발표하면서 최초로 댄스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70대의 EDM이라니요. 가요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나훈아가 이런 시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나훈아는 평생 트로트의 틀에만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블루스, 민요, 발라드를 트로트에 접목시켰고, 이제는 EDM까지 시도한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나훈아가 수십 년간 정상을 유지한 비결이었어요. 같은 해에는 일곱빛 향기라는 신보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고 혼란스러운 모두의 마음이 로운 세상을 갈망하듯 나와 모두를 보듬고 달래고 싶은 소망의 선물이 됐으면 한다. 70대 중반의 가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래가 세상을 위로하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훈아에게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위로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테스형 이전에도 나훈아의 철학적인 가사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공이라는 노래에는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자네 라는 노래에는 자네는 아는가 진정아는가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이라는 가사가 있죠. 나훈아의 노래는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매년 약속했던 공연이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여기서도 달랐어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훈아가 직접 기획한 특별 콘서트가 열렸어요. KBS E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15년 만에 TV 출연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여의도 공원에서 1만 명 규모의 실제 콘서트를 기획한 거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KBS호를 이용한 언택트 콘서트로 급변경됐어요. 나훈아는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8개월을 투자했어요. 원래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로 기획했던 걸 언택트로 바꾸면서 새로운 무대 연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70대 노인이 8개월 동안 콘서트 하나에 매달린 거예요. 전광판 사면에 전 세계 시청자 1000명의 실시간 모니터가 채워졌어요. 이 1000명의 온라인 방청권에 세계 각국에서 신청이 쏟아져 서버가 한동안 다운됐을 정도였어요. 나훈아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KBS는 생방송 중계와 플랫폼 지원만 담당했고 공연에 관한 모든 권리는 나훈아 본인이 행사했어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나훈아의 뜻이었죠. 나훈아는 이 콘서트에서 2시간 30분 동안 28곡을 열창했어요. 혼자서요. 게스트도 없이 단독으로 그 긴 시간을 채운 거예요. 웅장한 무대 연출, 파도 영상, 홍시 영상 등 화려한 효과들이 현장감을 더했어요. 언택트라고 믿기지 않는 열기였죠. 중간중간 팬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대한 소감도 밝혔어요. 오늘 같은 공연은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 우리는 지금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다. 그리고 이 공연에서 전설이 된 노래가 나왔어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 코로나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이 노래는 위로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테스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 열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는 노래. 나훈아가 아니면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송 당시 순간 최고 시청률 41.44%, 올해 TV 점유율 70% 돌파, 그 집념이 시청률 41%라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추석 연휴 첫날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나훈아가 완전히 접수한 거예요. 나훈아가 공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직접 행사했기 때문에 KBS에서는 다시 보기와 클립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재방송도 원래는 없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본방송이 역대급 흥행을 거두면서 10월 3일 개천절에 제작 비하인드를 다룬 형태로 긴급 편성됐어요. 실제로는 예상을 깨고 콘서트 전체를 재방송한 거예요. 이 재방송도 시청률 18.7%를 기록했어요. 추석 연휴 방송가를 나훈아가 시작과 끝을 완전히 접수한 셈이었어요. 나훈아를 그냥 옛날 가수로만 알던 젊은 세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나훈아가 화두였고, 보아, 김희철, 정은지 같은 후배 가수들도 SNS에 관람 인증을 올렸어요. 테스형은 이후 정치인들까지 가사를 인용하고 패러디할 정도로 국민적인 유행어가 됐어요. 나훈아는 이때 70대였어요. 70대의 전 국민을 열광시킨 가수.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나훈아는 이 콘서트에서 작심 발언도 했어요. 사회에 대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죠. 이전에도 나훈아는 2005년 광복절 기념 콘서트에서 쓸데없는 기념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 그게 나훈아였어요. 나훈아는 KBS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을 남겼어요. 우리 KBS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정말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KBS 거듭날 겁니다. 나훈아다운 직설화법이었어요. 콘서트 무대에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그게 팬들이 나훈아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인 무대였다. 장르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았다 같은 호평이 쏟아졌어요. 11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나훈아는 오히려 더 큰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높은 연령층 팬덤의 젊은 세대까지 합류하면서 노년돌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생겼죠. 나훈아의 팬층은 이때부터 확실하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50대 이상이 주류였는데 2020년 테스형 이후 2030대 젊은 팬들이 대거 유입된 거예요. 소속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효도 콘서트의 대표 공연인 만큼 높은 연령층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던 나훈아가 신곡으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제는 부모님만 위한 공연이 아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데뷔 50년이 넘어서 그런 경지에 이른 거예요.
팬클럽 나사모는 나훈아의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모 회원들 중에는 10대 소녀 시절부터 나훈아를 응원하다가 70대 노인이 된 분들도 있어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한 가수와 함께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팬덤이 또 있을까요? 2020년 연말에는 테스 형의 징글벨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부산, 서울, 대구 콘서트가 열렸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산 공연이 15분 만에 매진. 5천 명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훈아의 티켓 파워는 건재했어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나훈아는 대구를 기점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이어질 부산과 서울 공연이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됐어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다시 일정이 잡혔고 대구 콘서트는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전석 매진됐어요. 2022년에는 7빛 향기라는 신보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어요. 나훈아는 2020년 대한민국 어게인 콘서트에서 건강 이상설도 직접 반박했어요. 무대 스크린에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띄우면서 제가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2013년 뇌경색 보도가 얼마나 과장됐는지를 보여준 거죠. 2023년에도 나훈아는 전국 투어를 이어갔어요. 콘서트 도중에 우리 전통가요란 우리 삶을 그때그때 맞춰 따라 내려가는 것이라며 트로트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어요. 가사로 속을 살살 헤집고 뒤집고 돌리고 날리는 것이 전통가요라고 했죠. 나훈아는 복귀 이후 8년간 무려 190회의 공연을 소화했어요. 70대예요. 70대에 190회 공연. 보통 사람이라면 몸이 버티지 못할 일정이에요. 하지만 나훈아는 해냈어요. 매 공연마다 2시간 넘게 무대에 서면서 단 한 번도 컨디션 문제로 공연을 취소한 적이 없었어요. 부활. 그 어떤 말보다 나훈아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리고 2024년 2월. 나훈아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어요. 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데 왜? 나훈아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 활짝 웃는 얼굴로 이별의 노래를 부르려 한다. 여러분, 고마웠다. 은퇴는 6년 전부터 계획한 것이었대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훈아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국 구석구석을 돌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전국 투어 고마웠습니다가 시작됐어요. 2024년 4월 인천에서 출발해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상반기를 전주에서 마무리한 나훈아는 7월 29일 하반기 투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 강릉, 안동, 진주, 광주, 대구를 거쳐 2024년 12월 1415일 부산 백스코로 이어졌어요. 원래는 고향 부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한 차례 은퇴를 번복했어요. 팬들의 요청에 서울 공연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진짜 마지막이 왔어요.
2025년 1월 10일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 나훈아의 마지막 무대가 시작됐어요. 2024 고마웠습니다. 마이너스 라스트 콘서트 서울 공연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5회 공연 회당 수용 인원 약 1만 2천 명 6만 석이 단 5분 만에 매진됐어요. 마지막까지 나훈아였어요. 공연은 기차가 등장하는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기차는 1967년에서 출발해 2025년에 멈춰섰어요. 1967년은 나훈아가 데뷔한 해. 눈보라치는 계절을 지나 코스모스가 가득한 꽃밭에 도착한 기차. 58년의 세월을 달려온 기차가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한 거예요. 우렁찬 기적 소리와 함께 고향역이 울려 퍼졌어요. 나훈아의 마지막 서울 공연의 첫 곡이었어요. 체인지, 고향으로 가는 배, 물레방아 도는 대로 이어진 무대. 나훈아는 사흘간 매 공연 20곡 이상을 불렀어요. 78세의 나이에 5번의 공연을 소화하면서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무대 위에서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객석으로 뛰어내려가 팬들과 눈을 맞추고 꽃다발을 일일이 받으며 악수했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특급 팬 서비스. 마지막이라서 더 간절했어요. 공연 중에 나훈아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마지막 공연이라 기분이 어떨지 몰랐다. 그리고 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는 6년 전부터 계획했다. 그간 구름 위에서 살았다. 나훈아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58년 인생을 담담하게 돌아봤어요. 과거 자신을 괴롭힌 악성 루머도 언급했어요. 나는 연예인 중에서도 유독 스트레스가 컸다. 지금은 웃지만 그때 당한 심정은 말도 못했다. 신체 절단설을 직접 언급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훈아를 따라다닌 그 끔찍한 루머를 마지막 무대에서 털어낸 거죠. 1월 10일 첫날 공연에서는 시국에 대한 발언도 있었어요.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 라고 말했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정치권의 갈라치기를 직격했죠.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됐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비판했지만 나훈아는 1월 12일 마지막 공연에서 오히려 정면 반박했어요. 내가 관객들 비판은 인정하지만 저것들이 하는 말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일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래도 잘려있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부산 출신 경상도 사나이 나훈아가 동서화합을 외친 거예요. 마지막 무대에서까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 그게 나훈아였어요. 공연 내내 팬들이 외쳤어요. 은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훈아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는 결심이 내가 최고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안 해본 거 해보고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싶다.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장서는 날 막걸리하고 빈대떡 먹는 거다. 구름 위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가왕이라 불린 남자의 소원이 장터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였어요. 58년 동안 구름 위에서 살았다는 나훈아. 무대 위에서는 황제였지만 평범한 삶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 장날 막걸리 한 잔이 소원인 그 마음이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나훈아는 마지막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저도 안 해본 거 해보고 싶다. 5분 걸리는 컵라면을 3분 만에 먹으면 어떤 맛인지, 스키를 타면 어떤 기분인지 평생 해본 적이 없다. 58년을 무대에 바친 사람이에요. 여행도, 취미도, 평범한 일상도 없었어요. 나훈아에게는 오직 노래와 무대뿐이었어요. 나훈아의 은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58년 가수 인생의 총결산이었어요. 세트리스트 하나하나가 나훈아의 역사였어요. 고향역은 1972년 데뷔 초기의 히트곡, 물레방아 도는 데는 1970년대 전성기의 대표곡, 잡초는 1980년대의 투혼, 홍시는 2005년의 감동, 테스 형은 2020년의 부활. 노래 한 곡 한 곡이 나훈아가 걸어온 길의 이정표였어요. 나훈아의 무대 연출도 마지막까지 완벽했어요. 기차 영상, 꽃밭 영상, 파도 영상, 화려한 조명과 영상이 노래와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은 마치 58년의 세월을 함께 여행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홍시를 부를 때는 무대 전체가 감람으로 물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 노래에 객석의 어머니 세대 팬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훔쳤죠. 나훈아가 평생 노래한 주제, 고향, 어머니, 이별. 그 정수가 마지막 무대에서 절정에 달한 거예요. 테스 형을 부를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관객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떼창을 했어요. 2020년 코로나 시절에 그 뜨거운 감동이 다시 살아났죠. 나훈아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나훈아가 마지막이니까 하는 진심이었어요. 나훈아는 공연 도중에 관객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무대 스크린에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띄우면서 제가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다고 말했어요. 2013년 뇌경색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78세의 사흘간 5회 공연을 소화하는 체력을 보여주면서요. 은퇴 투어 전체를 놓고 보면 나훈아는 2024년 4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도시를 돌았어요.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대전, 강릉,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마지막 서울까지. 대도시만이 아니라 안동, 진주, 강릉 같은 지방 소도시까지 찾아간 거예요. 나훈아는 평생 그랬어요. 서울에서만 공연하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큰 공연장이 없는 도시에서도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훈아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였어요. 부산 공연에서는 더 특별했어요. 고향이니까요. 2024년 12월 1415일 부산 백스코. 원래는 이게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어요. 고향에서 시작해서 고향에서 끝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팬들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서울에서 한 번만 더. 결국 나훈아는 2025년 1월 서울 공연을 추가했어요. 은퇴를 번복한 게 아니라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2025년 1월 12일 오후 7시 30분. 5회차
진짜 마지막 공연. 나훈아는 이미 사흘간 4회차 공연을 치렀어요. 매 공연 20곡 이상. 보통이라면 목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나훈아는 이날 공연에서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제하고 오늘 일부 때까지 목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요. 공연 초반에 나훈아가 선언했어요. 나는 절대 울지 않겠다. 더 씩씩하고 더 신명나게 오늘 공연을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정말로 공연 내내 울지 않았어요. 팬클럽 나사모 회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할 때도 스태프들의 노고를 이야기할 때도 울컥하는 순간은 있었지만 꾹 참았어요. 나사모 회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가 데뷔 58년이잖아요. 60주년이 다가오는데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좋은 가수는 많지만 그만큼 무게감 있는 가수가 드물어 은퇴가 더 아쉽다. 반세기를 함께한 팬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곡이 다가왔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나훈아의 58년 인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노래였어요. 충만한 삶을 살아왔고 모든 길을 여행했고 내 방식대로 해왔다는 그 노래.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나훈아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곡. 사내. 나훈아는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훈아답게 살다가 훈아답게 갈 거다. 팬들의 떼창이 터져 나왔어요. KSPO돔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사내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무대에 석별의 정이 깔렸어요. 스코틀랜드 미뉴 올드 랭사인. 우리에게는 석별의 정으로 알려진 이별의 노래. 나훈아가 돌출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훈아가 팬 수십 명이 준비한 꽃다발을 일일이 받고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훈아가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마이크는 제 몸과 같은, 제 분신과 같은 마이크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또 멈췄어요.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드론에 걸었어요. 드론이 마이크를 싣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훈아는 충성하고 경례를 한 뒤 마이크가 떠오르는 걸 바라봤어요. 58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마이크가 하늘로 사라져 갔어요. 그 순간 나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연 초반에 절대 울지 않겠다고 했던 나훈아가 마지막에서 결국 오열했어요. 돌출 무대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관객석에서 등을 돌린 채로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석별의 정을 함께 부르던 스태프들도 울었어요. 객석에서 손을 흔들던 팬들도 울었어요. KSPO돔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가왕이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그렇게 나훈아는 58년의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이크를 드론에 실어 하늘로 보낸 그 순간 나훈아는 진짜로 마이크를 놓은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결별이었어요. 나훈아의 은퇴 이후 가요계에는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2,500곡을 취입하고 1,200곡을 직접 쓰고 200여 개의 앨범을 발표한 가수.
50년 넘게 콘서트 매진 기록을 세운 가수. 그런 가수는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조용필과 나훈아. 대한민국 가요계의 두 거인. 조용필이 가왕이라면 나훈아는 가왕이에요. 왕과 황제. 두 사람 모두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무대 위에서만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나훈아가 떠난 자리에 아직 누구도 서지 못하고 있어요. 트로트 장르에서 나훈아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가수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이명웅, 황영웅, 영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직접 작사 작곡한 곡만 1200곡이 넘고 200여 개의 앨범을 발표하고 50년 넘게 콘서트를 매진시킨 가수의 자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죠. 나훈아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한 거죠. 자기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떠나겠다는 결심. 팬클럽 나사모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나훈아 오빠만큼 애국자도 없으니 올해 더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은퇴 번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가요 관계자들의 견해는 한결같았어요. 적어도 나훈아는 절대 은퇴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나훈아는 평생 한 번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11년 동안 두문불출한 것도, 방송 출연을 끊은 것도, 한 번 정한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은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요 관계자들은 말해요. 공연 내내 팬들이 은퇴하지 말라고 외쳤고 표를 다시 내놓으면 5분 안에 매진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나훈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나훈아니까요. 부산 초량동 골목의 소년. 오아시스 레코드 마루를 닦던 무명 가수.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고 녹음한 청년. 남진과 어깨를 나란히 한 1970년대의 스타. 사이다 병에 얼굴을 베이고 72바늘을 꿰매고도 돌아온 불사조. 김지미에게 전 재산을 주고 빈손으로 나온 남자. 심수봉이라는 보석을 발굴한 싱어송라이터. 삼성 회장의 초청도 한마디로 거절한 고집쟁이. 11년의 침묵을 깨고 부활한 전설. 테스형으로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긴 70대의 가왕. 그리고 마이크를 드론에 실어 하늘로 보낸 78세의 사내. 나훈아. 스타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 나훈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떠났어요. 나훈아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이별의 노래를 부르려 한다. 여러분, 고마웠다. 고마웠다. 이 두 글자에 58년의 세월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노래방에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나훈아의 노래는 계속 울려 퍼질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나훈아.